네, 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서브와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뷰 체크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벤틸레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 버튼 두 가지입니다. 이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 전원 버튼 같이 생긴 이 스타트 버튼이 있는데 스타트도 할 수 있고 다시 스탠바이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볼륨 컨트롤러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치를 이 다이렉트 SS 너브를 통해서 손잡이거든요.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니면 볼륨 컨트롤 이 버튼을 직접 눌러가지고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이 서브와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드가 다 표시가 되고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다시 클로즈를 하게 되면은 이 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은 볼륨 컨트롤 세팅을 봤을 때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를 보지 말고 왼쪽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하이랄 볼륨과 RR, P, FiO2가 있습니다. 요 이제 만약 억셉을 누르게 되면은 요 수치가 바로 아래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수치를 여기서도 변경하실 수가 있지만 직접 이 너브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벤틸레이션 누르게 되면은 이제 벤틸레이션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케일이 자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작았는데 다시 이렇게 본 모습을 찾으면서 이제 제대로 된 적당한 크기의 웨이브폼을 보여주는 현재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프레셔, 그 다음에 프레셔, 플로우, 볼륨이고요. 가끔 헷갈릴 때 아니면 타사랑 비교해서 헷갈린다, 이 웨이브폼이 어떤 건지 모른다 하시면 이 단위를 보시면 될 텐데요. 프레셔는 cm H2로 되어 있고 플로우는 리터 퍼 미니, 그리고 이 볼륨은 밀리리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현재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수치들은 이렇게 다이렉트 액세스 너브를 돌리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그 즉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키고요. 자, 그리고 볼륨 컨트롤에서도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변경하고 싶은 파라미터를 누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파란색 너브를 통해서 이게 메인 너브인데 이 손잡이를 돌려서 원하는 수치를 결정한 다음에 반드시 억셉을 눌러야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돌리기만 하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 수치가 실제로 적용이 안 되고요. 이게 다른 화면을 통해서 메인 스크린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수치가 적용이 안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륨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드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이제 메뉴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 볼륨 컨트롤을 눌렀을 때 모드와 그리고 그 모드에 대한 다양한 옵션, 파라미터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모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드미 페이션트는 이제 페이션트의 이제 환자의 이름과 뭐 아이디 등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페이션트 모니터가 다 1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뷸라이저는 이제 아까 전에 처음 보셨죠? 저기 에어로젠 네뷸라이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뷸라이저를 이제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시간도 정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1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조절하셔가지고 스타트를 억셉을 하시면 네뷸라이저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끄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네뷸라이저를 중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뷸라이저가 지금 꽂아져 있기 때문에 디스커넥트 되었다는 알람이 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러스가 있는데 스테이러스 누르면 이 서브와이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은 어떤 지금 뭐 버전이 뭔지, 뭐 압력, 에어나 오투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배터리의 총 용량 어느 정도인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투셀 눌러보시면 처음에 체크했던 오투셀이 이제 상태가 나오고 언제 갈아놨는지, 가장 마지막에 언제 캘리브레이션 했는지 등등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EXP 카셋이 있는데 엑스파이어티 카셋입니다. 호기용 카셋이고요. 호기용 카셋이 수명이 어떤지, 어느 정도의 이제 멤브레인 이제 그 용량이 남았는지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몇 개의 모듈이고 몇 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톨 모드 옵션을 보면은 어떤 옵션이 깔려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프리뷰 체크와 패션 서킷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패션 서킷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거 볼까요? 프리뷰 체크가 이제 다 패스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패스가 안 되고 페일이거나 not performed 등등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패션 서킷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플라이언스가 지금 2.29라고 나와 있고요. 2.29ml인데 이게 1cm H2O당 2.29ml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서킷이 굉장히 길고 늘어날 수 있는 재질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들어갈 때 압력이 들어갈 때 볼륨이 발생하는데 그 볼륨이 환자에게도 들어가지만 서킷에도 이제 잔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압력 1일 때 이제 2.29 정도의 볼륨은 실제 환자에게 들어가지 않고 서킷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30에서 핍을 빼고요. 핍을 뺀 수치만큼의 압력이 이제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자, 프레셔 컨트롤 모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레셔 컨트롤 모드를 보시면 지금 프레셔가 지금 25로 설정했어요. 핍5에 프레셔 레벨 20에서 25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25일 때 지금 타이달 볼륨이 이 정도, 환자에게 5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메뉴에서 이 컴판세이트에서 컴플라이언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 지금 컴판세이션 보상 기능을 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보상 기능을 끄게 되면은 여기 주황색이 줄이 없어지면서 아까 500 정도 나오던 타이달 볼륨이 540 정도, 40 정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은 스테이터스에서 패션 서킷 1 압력당 약 2.29 정도의 볼륨은 환자에게 들어가지 않고 이 서킷에 남겨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5에서 핍5를 빼면 약 20 정도, 20의 압력이 지금 프레셔 레벨에 설정되어 있는데 20 곱하기 약 2.29를 하면은 40 정도라고 봅시다. 가정하고 40 정도의 추가적 볼륨이 이제 이 서킷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보상 기능을 끈 상태고요. 끈 상태에서는 실제로 이 서브 I가 540 정도의 타이달 볼륨을 환자에게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상 기능을 켜지 않으면 환자에게 540 정도의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상 기능을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컴판세이트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눌러주시면 보상 기능을 켤 건지 끌 건지 팝업창이 뜨고요. 리스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되면서 보상이 되는데 보상이 되면은 볼륨이 약 490, 50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약 40 정도의 볼륨은 서킷에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 환자에게 들어가는 것은 이 정도, 500 정도의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컴판세이션 기능이고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테이터스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 쭉 보시면 이제 위에서부터 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피크 프레셔고요. 정확한 명칭은 피크 인스피레이티브 프레셔예요. PIP로 이제 흡기시 압력, 흡기시 최대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PMI는 민 프레셔고요. MAP라고도 해서 민 에어웨이 프레셔라고도 합니다. 기도의 평균 압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핍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5라고 되어 있고요. RR은 현재 16으로 되어 있네요. 설정한 RR 값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RR 설정을 16회로 했는데 환자의 자발호흡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RR이 올라가게 됩니다. 설정된 RR보다 RR이 높을 경우에, 체크된 RR이 높은 경우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2는 지금 30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31 정도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프리뷰 체크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석세스가 되었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거나 만약에 나중에 이제 더 큰 오차가 있을 때 메뉴를 누르시고 바이오매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바이오매드 그리고 오투셀 어댑테이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투셀 어댑테이션 할 거냐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오투셀 어댑테이션이란 기능은 이 오투셀 센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오투셀 센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오차가 있었는데 그걸 규정해서 실제로 설정한 FiO2가 환자에게 들어가는 것을 맞췄다는 거죠. 수치를 맞춘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I라는 게 있는데 I 레이쇼입니다. 흡기 및 호기의 비율인데요. 흡기 1대 호기 2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또 내려가 보면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가장 중요한 값이 나옵니다. 타이달 볼륨과 미닛 볼륨이 나오는데요. 타이달 볼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스파이어트이냐, 익스파이어트이냐, 흡기냐, 호기냐로 나눠져 있고요. 들어간 값보다 이제 나오는 값이 조금 적거나 많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좀 적은 게 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들어간 것보다 나오는 양이 적은 이유가 보통 그 리키지가 있거든요. 리키지가 있어서 나온 양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닛 볼륨은 그 타이달 볼륨 곱하기 R를 하면 이제 미닛 볼륨이 나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어디셔널 밸류를 누르시면은 이제 페이지가 총 3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면 몇 가지 더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이 VE라는 게 있고요. TI가 더 보이네요. TI는 I 타임은 1대인데 인스피레이션 타임, TI는 인스피레이션 타임을 뜻하고요. 흡기 시간입니다. 실제 흡기 시간이 몇 초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E라는 것을 한번 지금 보신 김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호흡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I 레이시오가 실제 환자에게 적당한지, 환자가 적절하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 플로우 그래프 웨이폼을 보시면 숨을 쉬고 호기로 전환된 다음에 다 빠지고 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호기와 흡기를 반복하시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RR이 높거나 굉장히 일터블 하거나 아니면 이 벤틸레이터와 파이팅이 있게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흡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VE라는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솟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VE가 수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I 레이쇼가 부적절하거나 TI, 인스피레이션 타임이 부적절하거나 환자가 파이팅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VE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계산값과 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EXP 홀드라고 있고 이 INSP 홀드라고 있는데 흡기 시에 잠깐 숨을 멈추고 호기 시에 잠깐 숨을 멈추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흡기 시에 잠깐 숨을 멈추면 여기 액티브라고 뜨면 떼고요. 다시 호기 시에도 멈추고 액티브라고 뜰 겁니다. 뜨면 떼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값이 나오고요. 언제 계산을 했는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계산값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값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디셔널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 프레셔 컨트롤 요 버튼 다시 클로즈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이 네 가지는 이 아래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여기 들어와야지만 설정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설정하는 동안에 화면이 보이지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디셔널 세팅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런 몇 가지 이제 옵션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계속해서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다이렉트 액세스 넣기 설명드렸고 여기는 스페셜 펑션 키라고 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start breath라고 나오는데 숨을 쉬지 않을 때 한번 엠브를 짜준다는 것처럼 매뉴얼로 이제 브레스 한 번에 1회 브레스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O2 브레스는 1분 동안 100% 산소를 공급하는 거고요. 2분 동안 알람이 멈추게 됩니다. 2분 동안 알람이 멈추면서 100% 산소를 1분 동안 공급하게 됩니다. 석션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클로즈 석션할 때 최근에는 충분한 압력이 그 석션하는 사이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pO2가 떨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석션할 때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거나 SpO2가 떨어지는 환자일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알람을 끄는 기능입니다. 끄면 2분 동안 알람이 뮤트가 되고요. 2분 후에는 다시 알람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NIV 모드가 아니고서는 완전히 끄실 수는 없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알람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알람 프로파일 보시면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사운드 레벨이 있고요. 사운드 레벨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0% 정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퍼 프레셔 리밋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퍼 프레셔 리밋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최고 압력이 25인데 여기 어퍼 프레셔 리밋이 4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을 넘어가지 않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어퍼 프레셔 리밋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자가 숨을 쉴 때 재채기를 하거나 파이팅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퍼 프레셔 리밋을 치게 됩니다. 지금은 32까지밖에 안 올라가네요. 32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제 프레셔가 높아졌기 때문에 알람이 뜨면서 바로 이제 그만큼의 후기를 압력을 바로바로 빼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일단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 압력이 3 정도 높아지면요, 지금 현재 압력보다 3 정도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만큼만 이렇게 플로우를 빼줘가지고 압력을 빼줍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높아지면은 완전히 즉각적으로 후기로 전환하면서 모든 압력을 빼주는 그런 세이프티 밸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요. 압력이 살짝만 높아지면 조금만 빼주게 되는데 이 기능 이제 액티브 익스파이티브 밸브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환자의 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레셔 어퍼 리밋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값이 40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높게 사용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30으로 설정하면 실제로 30-5로 해서 25를 넘어가지 않게끔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을 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빼주게 되고요. 즉각적으로 압력을 빼주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최대 압력이 25인데 25로 바꿔보겠습니다. 25로 한번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25에서 5를 빼서 압력을 20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제대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압력이 높다는, 이 PAW 하이는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입니다. 기도압이 높다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고 저희가 중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시크레션이 찼거나 아니면은 브론코 스페즘이 있어가지고 기관지가 막혔거나 그런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알람 설정이 잘못되어서 알람이 울릴 수가 있습니다. 알람 프로파일 눌러보시면 현재 알람이 뜨는 부분에서 이렇게 종 모양이 표시가 되어가지고요. 요 수치를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고 반드시 억셉트를 눌러주셔야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환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니 볼륨도 이제 적고 많고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게 되는데, 이 오토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셋이 어떤 거냐면 지금 환자가 숨을 잘 쉬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범위를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이 프레셔 같은 경우는 평균 최대 프레셔에 이제 10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최소 35로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미니 볼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제 RR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40%, 핍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는 5, 아래로는 3 정도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자동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설정을 하고 억셉을 누르면 이제 현재 이 환자, 특히 이 테스트런에게 그냥 적당한 이제 알람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설정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을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이브 버튼은 스크린샷을 하거나 현재 이 웨이브폼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스크린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뉴를 눌러주셔가지고 카피가 있는데요. 카피를 눌러주시고 데이터를 세이브할 거냐 스크린을 세이브할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스크린을 누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지금 그 USB 같이 그 메모리 카드에 꽂혀있지 않기 때문에 다 작동 안 하는데 메모리 카드를 이쪽에 넣어주시고요. 메모리 카드 이쪽에 넣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Save 눌러주시면 스크린샷이 되면서 자동으로 US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스크린샷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코딩이라는 게 떴는데, 리코딩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전후에 약 10초씩 정도를 이제 이 웨이브폼을 저장해서 추후에 다른 유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에 대해서는 보시면요. 네. 그 다음에 이 트렌드를 보시면, 트렌드를 이제 1시간부터 24시간 동안에 환자의 호흡의 이제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을 선택하고 1시간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RR이 이제 RR이 있고 RRSP가 있잖아요. 녹색은 RR이고 RRSP는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는 거라서 언제부터 자발호흡이 살아났는지, 더 얼마만큼 강해졌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프레셔나 하이달 볼륨도 이제 트렌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제가 VEE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만약에 24시간 동안 이 VE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호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I 레이쇼가 부적절하면 이 V 값이 뜨는데, 이 값이 있다면 이제 제대로 호흡이 이제 적절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 수치를 확인해서 환자의 I 레이쇼든가 인스피레이션 타임 뭐 그런 등등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보는 수치는 많은데, 일단은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다음 편이 아니라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가지 키가 있는데, 이거 나바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키이기 때문에 나바는 마찬가지로 시간을 할애해서 나바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서 메뉴를 보겠습니다. 메뉴를 눌러주시면 알람이 있고요. 알람 프로파일은 아까 여기 알람 프로파일과 동일한 거고,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어떤 알람이 울렸었는지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알람을 끄는 기능이네요. 리뷰를 보시면 트렌드, 여기서 트렌드 기능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리코디드 웨이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세이브 눌렀을 때 리코딩이라고 뜨는데요. 전 10초 후 10초에서 총 20초의 웨이폼을 저장해놨다가 추후에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벤트 러그는 알람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 프리즈 체크나 모든 변동된 사항을 저장해서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에서 다시 리뷰 보시면은 뷰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요. 뷰 컨피규레이션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밸류나 여러 가지 등등을 바꾸는 기능이신데 잘 사용하는 일이 없으실 거고요. 다시 메뉴에서 리뷰 보고, 컴펀세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서킷이 갖고 있는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그 컴플라이언스를 보상하는 기능을 사용할 거면은 yes고요. 뭐 아니면 no고요. 그래서 보상하면 이렇게 주황색 박스가 표시되면서 서킷이 가지고 있는 볼륨을 제외하고 실제 환자에게 들어가는 볼륨을 자동으로 계산해내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에 컴펀세이트까지 봤고요. 카피도 봤고요. 카피는 이제 이 데이터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건지 스크린샷을 할 건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바이오메드도 아까 봤습니다. 여기 오투셀에 어떤 오차가 있을 때 바이오메드에서 오투셀 레테이션을 통해서 오투셀을 고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에서 패널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패널락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터치가 안 됩니다. 터치가 안 되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데, 그럴 때 메인 스크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락을 해제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메인 스크린은 뭐 다른 어떤 이제 작업을 하다가도 메인 스크린 누르면 가장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퀵 액세스를 한번 볼 텐데요. 퀵 액세스를 눌러주시면 석션 서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션 서포트를 하시고 원하시는 FiO2를 설정해 주시면 주시고 억셉을 누르시면 2분 동안 설정된 FiO2가 환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픈 석션 시에 알람이 1분 동안 울리지 않으면서요, 플로우와 압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킷 안에 있는 물이나 이물질이 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환경에서 석션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스피턴 컬처 할 때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알람도 울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 조금 더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있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석션이 끝나게 되면 환자에게 바로 연결해주면 바로 볼륨이 들어가면서 1분 동안 한 번 더 지정된 FiO2가 들어가게 됩니다. 캔슬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퀵 액세스 누르시면 이 웨이폼 스케일을 바꾸는 거고요. 컨피그레이션은 뭐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뭐 그런 걸 선택하실 수 있는데 크게 쓸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끔씩 이 좀 느리게 해달라, 이거를 이제 뭐 타사 장비는 이렇게 좀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느리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짧게 가는 뭐랄까요, 속도가 느려져서 웨이브 스케일을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억셉 버튼이 없는데, 억셉이 없다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억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 화면에서 많은 웨이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퀵 액세스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프라는 기능인데요. 루프라는 기능을 보시면 일단은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 즉 폐 순응도를 조금 더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위에 걸 먼저 볼게요. 오늘은 이 가로는 프레셔고 세로는 볼륨입니다. 똑같은 프레셔일 때 얼마만큼의 볼륨이 들어가는가가 컴플라이언스를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R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현재 이 루프를 한번 기록하는 거고요. 자, 환자의 폐 컴플라이언스를 좀 안 좋게 해보겠습니다. 좀 안 좋아졌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프레셔는 똑같아요. 프레셔 컨트롤이기 때문에 프레셔는 25에서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륨은 훨씬 더 적은 볼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브론코 다일레이터 같은 기관 확장제를 써서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식으로 같은 압력인데 볼륨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뷸라이저가 환자에게 잘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루프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끝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제 환자와 벤틸레이터 간에 약간의 파이팅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처럼 호흡을 할 때 조금 더 네거티브 압력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핏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치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자발호흡이 있는지 여부, 얼만큼의 네거티브 압력을 당기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다 끝이 났고요.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